볼까? 자, 보시면 10번, 12번, 13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봐 드릴 건데 10번 문제가요. 이제 앞부분에도 그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 이 유형들이 조금 어려우면서 오답을 많이 발생시켜서요. 그것과 연결된 것들을 조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철칙이요. 방향을 반드시 부호로 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서로 반대 방향은.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래서 벽에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이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튕겨 나오고 있는 거야. 질량은 똑같아. 반대 방향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로 놓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물체가 갈 때는 속력이 다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10인데 이때 튀어나오는 물체가 A냐 B냐에 따라서 속력이 좀 달라져. 이때 A는 1kg짜리야. 그래서 얘는 튀어나올 때 속력이 얼마냐면요. 튀어나올 때 반대 방향으로 8이라는 속력으로 튀어나왔어. 1kg짜리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 A는요. 충돌하기 전과 후의 운동량의 차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 요거 비교해달라는 얘기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야 돼. 그 중에서요. 우리의 A는 나중 운동량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네. 질량에다가 속력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야.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10인데 이거 빼야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A가 아니고 B로 바꾸시면요. B라고 하는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10으로 가는 거 맞는데 질량이 2kg로 바뀌어. 그리고 반대 방향 튀어나올 때 속력이 4로 바뀌어.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요. 곱해보시면 2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8이고 맞습니다. 처음 운동량은 속력은 같아도 질량이 2배 크니까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20이거든요. 이거 빼셔야 돼요.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8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큽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지? 부호계선 정확하게 놓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근데 나는 왜 9번을 했어? 10번을 했어야 되는데. 자, 10번 보시면 그림 가는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A와 B의 충돌 전후를 나타낸 건데 충돌 전 A의 속력이 10이고 충돌 후 A의 속력이 4가 됐습니다. A의 질량을 M이라고 할 거면 그림나는 B에 대한 A의 위치. 자, 꼬맹아, B에 대한 A의 위치는 사실은 B가 본 A의 상대 속도를 얘기한다. 됐어? 네. B가 본 A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서로 위치 관계가 나타나 처음에는 B가 봤을 때 A의 상대 속도가 됐어. 충돌하기 전이 얼마냐면 플러스 4였어. 근데 충돌한 후는 얼마냐면 B가 본 A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4야. 이런 얘기야. 충돌 전과 충돌 후에 A와 B의 상대 속도가 B가 보니까 A가 그래서 내가 B가 1로 예를 들어서 1의 빠르기로 가는데 됐어? B는 저기서 얼마의 빠르기로 오는 거야? 5의 빠르기로 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B가 본 A의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4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해되니? 자, 상대 속도는요.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야.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만큼을 무조건 다 빼주는 거야. 상대방의 속도 플러스 5고 관찰자인 나의 속도가 플러스 1이라서 이거 빼면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가 플러스 4거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됐어? 자,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A가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B도 가고 있어. 근데 충돌을 했대. 그럼 당연히 B의 속도가 느리니까 충돌할 거 아니야. 됐어? 그랬을 때 상대의 속도는 둘의 속도 차이거든요. 처음에 둘의 속도 차이가 얼마나 썼냐면 4만큼 났었어야 돼. 그럼 B의 속도가 A보다 4만큼 느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6이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됐어? 상대 속도는 둘의 속도 차이입니다. 속도 차이입니다. 근데 둘의 속도 차이라서 A의 속도인 10에서 B의 속도인 6을 빼면 상대 속도가 4로 느껴져요. 이런 얘기 한 거잖아. 그래서 네,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면 이게 바로 B가 본 A의 상대 속도예요. 둘의 속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이 B가 본 A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4래. 그럼 이 새끼가 나보다 4만큼 느리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얘기라고요. 그랬을 때 충돌 후에 A의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A의 속도가 4가 됐답니다. 그럼 B의 속도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냐? 8 돼야죠. 8. 됐어? A의 속도가 4면 나의 속도가 8이어야 뺐을 때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4 나오죠. 되겠어? 그래서 이때는 충돌 후에 B의 속도가 8이 됐구나. 이제 이런 거 알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B가 본 A의 위치 변화라는 건 사실은 A와 B의 상대 속도를 얘기해. 자, 그래서 B가 본 A의 상대 속도를 우리는 둘의 속도 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B가 봤을 때 A가 나보다 4만큼 빨라. 자, 그랬다가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나보다 속도가 4만큼 느려져 라고 하는 걸 그 옆에 있는 그래프로 충돌하기 전에 그래프의 상대적인 속도가 4였기 때문에 우리는 A의 속도가 B보다 4만큼 빠르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가 됐기 때문에 4만큼 느려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다고요.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기억, 충돌 후에 B의 속도가 6 아니고 4로 바꾸셔야 하니 B의 속도를 8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의 질량은 A 질량의 3배냐? 이제 이런 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하면 꼬맹아, 충돌을 해도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돼. 맞죠? 얘 질량을 M으로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쵸? A의 운동량은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되거든요. 자, A의 나중 운동량 계산하시면 4M. A의 처음 운동량 계산하시면 10M. 이걸 빼시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6M. 그래서 그렇다면 같은 충돌이 일어날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변화량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플러스 6M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충돌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방향만 반대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면 얘는 플러스 방향이어야죠. 그러니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되잖아요. 그중 B의 됐어. 나중 운동량은 이 질량 모르니까 M1, M1 이렇게 할게요. 자, B의 나중 운동량은 8M1. 처음 운동량은 6M1. 이거 빼면 플러스 6M이랑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됐어? 2M1이 6M입니다. 그러니 얘네들의 질량 비율이 얼마? 3대 1이면 되죠. 맞아. 3대 1이면 되죠.
그래서 A의 질량을 1로 보시면 B의 질량은 3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야. 되겠지? 자, 그래서 B의 질량이 A 질량의 3배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맞게 하셔야 돼요. 지금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얼마? 6M입니다. 충격량의 크기 6M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B가 본 A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바로 상대 속도다. 그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둘의 속도의 됐어 차이를 이해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관건. 그걸 뺀 나머지 니은, 디귿 보기는 풀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러니까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인 A가 4의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2kg인 B가 V의 속도로 마주오고 있는 것을 나타낸 거고, 충돌 전후 A, B는 동일한 직선상에서 움직여. 이때 그림 나는 충돌 전후 A, B의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충돌 전후 둘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점점 가까워졌다가 충돌이 끝나니까 다시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것도요. 여러분들 뭡니까? 이것도 둘 사이의 거리는 상대 속도로 보시면 돼요. 되겠냐? 자, 그래서 충돌 전 둘 사이의 거리잖아요. 둘 사이의 거리 변화는 둘 사이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거 상대 속도 그림이야. 되겠어? 상대 속도 그림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위치와 시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속도가 바로 상대 속도라는 거예요. 상대 속도.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고 그랬는데 A, B 사이의 거리 변화니까 A, B의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의 상대 속도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니까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5예요. 뭐 이렇게 본다면. 그죠? 자, 충돌 후의 둘의 상대 속도는 됐죠?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니까 3초라는 시간 동안에 6m 멀어지는 거니까 이 순간의 상대 속도는 2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충돌하기 전이요. 전에 상대 속도가 오라 그랬습니다. 둘 사이의 상대 속도가 오라 그랬어요. 자, 근데 충돌하기 전에 그림 보이세요? A라고 하는 아이는 1km짜리가 보시는 것처럼 4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 B라고 하는 아이 2km짜리는 왼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가요. 그랬을 때 상대 속도는 상대방이 본 나의 속도,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라서요. 그래서 A가 본 B의 상대 속도 뭐 이렇게 놓을까요? 그럼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 빼시면 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 중에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하나의 속도 방향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고 보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의 속도는 마이너스 V고 A 속도는 플러스 4인데 이거 빼셔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요.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5.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의 속도는 네, 얼마면 되겠어요? 1이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얘는 왼쪽 방향으로 1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충돌 후를 보시면 그래서 충돌 후가 됐더니 요번에는 상대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 그래서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면 플러스 2가 돼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때 충돌 후
그래서 자, 충돌 후 A의 속도를 빼면 이게 플러스 2가 돼야 된대요. 그죠? 나는 충돌 후에 B의 속도를 얼마로 볼 거냐면 충돌 후에 B의 속도를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는데 VB로 놓을게요. 자, 충돌 후에 A의 속도는 VA라고 놓을게요. 되겠어? 이렇게 놓은 거야. 충돌 후에 A, B의 속도를 VB, VA 이렇게 놓은 거야. 되겠어? 이렇게 놓은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속력만 알아. 이렇게 될 거야. 이 둘의 속력 차이가 얼마나야 되냐면 2 나야 돼. 뭐 이런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때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A는 1kg니까 나중 운동량 VA에서 처음 운동량 4를 빼면 되죠. 그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운동량의 변화량. 됐어? 네. B도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얘가 2kg니까 2VB에서 얼마 빼면 되는 거냐면 얘는 맨 처음에 속도가 이거였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됐어? 그래서 빼면 플러스 2죠. 됐어? 이걸 빼면 이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꼬매가 운동량의 변화량은 돌물체가 충돌을 하면 언제나 변화량의 크기랑 같아야 된다. 단 방향만 한 놈이 반대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봤으니 됐어. 네, B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량, 얘가 왼쪽 방향의 힘을 받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의 운동량의 변화량. 얘만 마이너스 처리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같아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분배해야 되니까 가로를 열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VA 더하기 2VB가 2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새끼라면 요 새끼를 연방 풀면 되죠. 그래서 충돌이 끝나고 나면 B는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4의 속도로 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4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 A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거꾸로 왼쪽 방향으로 3분의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볼게. 기억 보시면 맨 처음에 B의 속도 1이었다는 거 맞아요. 자, 기억은 맞고요. 충돌 후 A, B는 같은 방향으로 가니? 아니요. 한 놈은 이 방향, 한 놈은 이 방향, 서로 반대 방향만 해요. 지금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네, 충격량의 크기니까 A가 3분의 2라, 마이너스 3분의 2라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3분의 2. 그래서 더하시면 3분의 3, 42, 3분의 14. 3분의 14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8이 아니고 3분의 14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12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체 문제 중에. 자, 그 다음 14번이에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한 일직선
직선상의 질량이 m인 물체 A와 운동 에너지를 이제로로 놓고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던 질량이 3m인 물체 B와 충돌을 해서 자, 충돌한 후에 A, B가 함께 움직이는 걸 나타낸 거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두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m짜리 A와 그리고 질량이 3m짜리인 B가 있는데 B는 충돌하기 전에 얘는 정지되어 있었던 거고요. A는 운동 에너지가 E제로라고 줬는데 그냥 우리는 속도가 V야. 이렇게 놓자. 그렇게 놓자. 그게 훨씬 빨라. 자, 그리고 나서 충돌이 끝난 후를 봐요. 충돌이 끝난 후는 A, B가 한꺼번에 붙어서 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은 같아야 되는데 충돌 전은요. A의 운동량만 MV가 있고 B는 없어. 그러니까 충돌 전 운동량은 MV야. 그리고 나서 충돌이 끝난 후는요. A, B가 한꺼번에 묶였으니까 그냥 4M짜리로 바뀌어. 그리고 충돌 후의 속도는 모르니까 V 다시라고 치자. 근데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이 운동량이 처음의 운동량이랑 같이 MV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충돌이 끝난 후에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처음에 4분의 1배로 바뀌어야 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처음에 속도 A의 속도가 V였다가 부딪혀서 둘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이 속도는 처음에 4분의 1로 준 속도로 둘이 한꺼번에 가요.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 상태에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이제로라고 줄게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충돌하기 전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이제로의 크기가 얼마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이걸 이제로로 놨단 얘기야. 그치? 그렇다면 이때 속력이 얼마만큼이야? 나는 그냥 V로 놨지만 V의 실제 값을 얘기해줘. 그래서 V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V는 루트 m분의 2 제로가 이물체의 처음 속도였던 거야. 그리고 충돌이 끝난 후에 나중 속도는 이 속도의 4분의 1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4분의 1 V의 속도는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 그걸 루트 안으로 넣을 거면 16분의 1을 곱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6분의 m분의 2 제로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 얘는 루트 8m분의 2 제로가 나중 속도라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억 볼게요.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충돌하기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V라는 속도를 곱해야 되는데 그 V라는 속도의 실제 크기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M 곱하기 루트 M분의 2 제로니까 이 M을 이 안에 넣자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2M 2제로가 돼요. 이런 얘기야. 이게 A의 처음 운동량. 그 다음에 니은 충돌 후 A, B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이제로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충돌한 후에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죠. 우리는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요걸로 놓을 거야. 그러면 충돌이 끝난 후에 운동 에너지는요 라고 했으니 충돌이 끝난 후에는 얘네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4m 곱하기 속력은 처음에 비해서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V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사실은 8분의 1 MV 제곱이 나중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그 나중 에너지가 우리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 요만큼을 이제로라고 놓았으니까 이건 4분의 1 이제로의 크기겠지. 이해되나? 하겠니?
빠져있나 이런 뜻이야. 처음에 운동에너지 이제로로 놓은 걸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크기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면 8분의 1 mv 제곱은 사실은 처음 운동에너지의 4분의 1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속력은 계산해 드렸어요. 요거라고. 됐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좋은 문제는 14번이고 어려운 문제는 12번이고. 이거는 선생님이 고3 언니 오빠들하고 문제 풀었던 것들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다 그대로 드리고 있어요.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네한테는 여과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문제를 다 들고 있어요. 고3 언니 오빠들이 사용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건 그냥 당연한 거야. 이걸 소화할 수 있게 집에 가서 미친 듯이 복습해야 돼. 괜히 너네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그중 앞에 있는 부분 이제 가장 어려운 거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하고 나면 앞부분이 좀 쉬울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앞부분에서 빠져있는 질문들을 하죠.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뭐 해드릴까요? 안 들려? 2번 6번 앞부분에 빠져있는 문제 중에 2번하고 6번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죠. 자, 너네가 풀었던 14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3개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6번을 보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풀었던 10번하고 똑같이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풀면 되는 게 2번이야. 자, 그림 가는 수평한 직선상에서 마주 보고 운동하는 A, B를 나타내고 나는 충돌 전후 A, B의 시간에 따른 위치 관계를 나타낸 건데 자, 이때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A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뀌고 있대. 이게 A래. 그러면 여기가 위치고 여기가 시간이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충돌 전 A의 속도와 충돌 후 A의 속도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볼게요. A 충돌 전의 속도가 얼마냐면 충돌 전의 속도가 1초 동안에 4m 가는 빠르기니까 플러스 4였어. 그리고 충돌 후에 A의 속도는 3초 동안 거리가 이만큼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속력으로 바뀌었어. 이런 얘기야. 자, B도 거길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서 B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게 충돌 전 B의 속도, 충돌 후의 B의 속도야. 자, 충돌하기 전은 B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줄어들고 있는 마이너스 속도로 보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었다가 충돌이 끝나니까 그래서 내 앞쪽 방향으로 가죠. 3분의 4니까 얘는 플러스 3분의 4의 빠르기로 충돌이 끝나니까 가네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요. A와 B의 질량이 몇 대 몇이야? 라는 얘기예요.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로 놓는다면 자, A는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냐면요. 충돌하기 전에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플러스 4MA 충돌이 끝나면 마이너스 3분의 2MA 그랬을 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는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3분의 2MA에서 4MA를 빼면 돼. 이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4MA 이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꼬맹아 실제로 충돌을 할 때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똑같아. 방향만 반대야.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3분의 14MA가 나와야 돼. 방향만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면 얘는 플러스 방향.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B 것도 직접 구해볼게. B의 질량이 MA니까 처음에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MB
마이너스 MB를 빼면 되는 거니까 더해. 그러면 총 변화량이 얼마냐면 3분의 7 MP인데 이게 3분의 14 mA랑 같아야 돼. 네. 그러니까 질량의 비율이 너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1대 1이면 되지. A의 질량이 1, B의 질량이 2배. 이렇게 하면 된다. 1대 2. 이렇게요. 번 갈기라.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되어 있는 물체 B랑 꽝 충돌해서 자, B를 향해서 V0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거고 A, B의 질량은 둘 다 M으로 갖고 충돌 후에 일직선상에서 등속 운동할 거고 그림 나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A, B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니까 FT를 나타낸 거지. 밑에 면적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야. 자, 그랬을 때 고생아 이제 생각을 조금 담자. A라고 하는 물체가요 질량이 M으로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 B는 똑같이 질량은 M이지만 멈춰 있어. 자, 이게 충돌하기 전인데 이때 충돌이 일어나거든. 충돌이 일어날 때 생각해봐. A와 B가 부딪혀. 근데 A가 B한테 빨리 가라고 밀겠지. 이 방향으로 힘받아. 근데 B가 A를 미는데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실제로 A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운동량이 늘어야 돼, 줄어야 돼? 줄어야 돼. 맞아? 속도가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 물체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 다시 말할까?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면 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 중에서 A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MV0였단 말이야. 거기다가 충격량을 더하는데 잘 보시면 A가 받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서 얘는 충격량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맞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 I가 델타 P인데 이때 충격량이라는 FT는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충격량 방향은 힘받은 방향이 충격량 방향이야. 맨 처음에 내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놔뒀는데 얘는 힘을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됐어. 힘을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충격량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겼다고요. 맞아. 그래서 얘 충격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3 MV0라서요. A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분의 1 MV0가 돼야 돼. 그러니 이 물체가 충돌을 한 후에 A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은 여전히 M일 거잖아. 근데 운동량이 마이너스 4분의 1 MV라는 건 충돌이 끝나고 나서 A는 왼쪽 방향으로 4분의 1 V0의 속도로 간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의 B는요 라고 했어요. 서로 충돌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 됐어? 그러니 A의 운동량이 4분의 3만큼 변하면 B의 운동량도 4분의 3만큼 변해야 되는데 방향만 반대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됐어? 플러스 3MV0만큼이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맞아. 거기다가 B의 처음 운동량을 더하시면 이게 B의 나중 운동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B는 플러스 4분의 3이야.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정반대 방향이어야 돼.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B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어.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B의 나중 운동량이 4분의 3 MV0
F라는 얘기야. 그래서 B는요 플러스 방향으로 갈 거야. 근데 질량은 m인데 나중 운동량이 4분의 3 mv니까 얘는 나중 속도가 4분의 3 v 제로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 그게 곧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억, 충돌 후에 A의 속력이 4분의 1 V 제로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4분의 3 mv 제로입니다. A와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지금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얼마냐고요? 네,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이 4분의 3 mv 제로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7, 8번에 보시면 8번이요. 잠깐만요. 네. 자, 영상 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이요? 살짝 오른쪽 끝이 잘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찍으니까. 됐어요. 8번이 질문이라고 하셔서 8번 볼 건데, 꼬맹아,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질량으로 나누면 시간 속도 그래프 된다는 거 알아? 제가 얘기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두 개로 만들어서 보자. 거기서 준 대로 운동량 시간 그래프로 그대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걸 질량으로 나눠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볼 수도 있어. 그래도 모양은 똑같아.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처음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요. 여기 0, 2, 4 옵니다. 여기가 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꿀 건데 물체 질량이 2kg잖아. 그래서 운동량을 2로 나누면 여기가 5라는 속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요. 실제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높이 변화량인 거 아시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 운동량은 10 바뀌었어.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시면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충격력 힘이라고요.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 이물체가 받은 힘은 5N이고 4초부터 5초까지 이물체가 받은 힘은 10이고 그래서 근데 그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니까 처음에 가속도는 2.5고 나중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기억 여기에서 2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그 합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기울기 힘이에요. 그래서 5N입니다 라는 거고요.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이 얼마니? 네, 3초일 때 속력 보이세요? 5입니다. 5. 그죠? 자, 4초에서 5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요. 4초에서 5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이 높이 변화. 그래서 얘는 10이에요. 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네, 4초에서 5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10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9번하고 10번은 공교롭게 해드렸고요. 나머지 11번부터 14번까지 중에 질문. 괜찮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웠는데 앞으로 너네한테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할 거야. 난이도를 낮추지는 않을 거야.
자, 10분만 끊고 우리는 일과 에너지로 가져갑니다.